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숙 대표님은 아니고요. 김지숙 대표님은 저 뒤에 자리하고 계시고 저는 기획전략과 운영을 맡고 있는 김영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여기 계시는 회사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는 되게 아기 같은 회사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오늘 저희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희는 리필 밴딩 머신 그린필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리필 관리자 그 다음에 플랫폼을 같이 구성해서 솔루션 형태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친환경 세제를 판매하고 있는 리필 밴딩 머신을 운영함으로써 세제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말씀드린 요게 바로 그 그린필 박스인데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바꿔서 드렸는데 예전 자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상황에 맞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키오스크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상단에 키오스크 화면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제품이 제공되는 리필 구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이 적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밴딩 머신이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는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고 리필이 완료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이 밴딩 머신 안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직접 지금 UI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팀은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제외하고도 사실은 판매하면서 남는 잉여적인 자원들 그리고 사용하면서 버려지는 일상적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이 줄여갈 수 있는 핵심적인 모델이 바로 그 생산과 소비 안에 있는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 없는 구매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대체제와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산과 소비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여전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제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 솔루션들이 완벽하게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관심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심도가 올라와 있는 상황 안에서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서비스, 대안들이 아직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마트 리필 머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필이 반복적인 구매를 통해서 환경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 근접거리 안에서 리필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그래서 밴딩 머신의 형태를 취했고요. 두 번째는 위생적인 그러니까 범용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도 그 재사용 용기, 고객들이 리필할 수 있는 재사용 용기도 어느 용기든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스스로 내가 얼마나 용량을 토출하고 그걸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용량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화된 형태로 용량을 최적화된 본인이 선택한 용량을 토출할 수 있게끔 또 간혹가다 그 수동 리필샵에서 리필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 위생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조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더럽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동 토출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도 지금 저희는 약간 소극적인 자세로 좀 취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취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유럽은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들이 굉장히 가도화되고 있고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이미 과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과세로 효과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나라에도 분명히 곧 정책화돼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비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준비는 모두 다 되어 있고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은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필 스테이션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했고 저희도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소비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이런 서비스가 왜 우리 집 앞에 없을까요? 이 근접거리에 어디 가면 이 서비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 이런 대안들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들은 저희는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리필 스테이션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수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상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수동 리필샵들을 가보시면 대부분 다 수동적인 형태로 벌크를 설치해서 수동 리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들이 소규모 형태로 로컬에서 운영하시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나 어떤 재고의 관리라든지 소비에 대한 컨트롤이 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브랜드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동화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자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결제만 따로 온라인을 타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프라인 형태에서 수동으로 리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한다기보다 전용 용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마 아시다시피 대기업 상권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위치해 있는 곳에 좀 이 리필 스테이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활 접점 안에 그 리필샵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구매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리필이 진정하게 갖고 있는 그 반복적인 구매에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시장은 이미 그런 과세 정책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리필 비즈니스나 재사용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여기 칠레에 있는 알그라모, 그다음에 체코에 있는 미와 이 두 가지 회사는 이미 투자 유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럽 시장을 넘어서 미국까지 진출해서 유통업체들과 손을 잡고 이미 유통업체들 안에 입점돼서 리필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필 솔루션 형태로 B2B 시장으로 그 리필 점포, 스마트 무인 밴딩 머신 리테일 점포들을 시장을 타겟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세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제 프로덕트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좀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그 업그레이드된 기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식품 토출이 형태를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이라든지 곡물 형태의 식품 프로덕트를 좀 진출해서 같이 리필 형태를 서비스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리필 밴딩 머신이 주가 되는 리필 점포를 타겟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도 규제 샌드박스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C제품 형태를 개발해서 처음으로 그 세븐일레븐 안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그 주방 세제 같은 경우는 위생 제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리필 소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주방 세제에 대한 카테고리를 먼저 풀어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면서 세븐일레븐 3곳까지 확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당점, 산천점, 장안 현대 홈타운점 이렇게 같이 입점되어 있고요. 필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 필드 테스트를 기반으로 했던 장점과 단점들을 그리고 저희가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고민하면서 두 번째 버전을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또 저희가 그 전용 용기를 함께 SK TBN 스톤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용 용기에 대한 개발 그리고 수거 프로세스를 같이 구축하는 논의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판매나 렌탈을 전개하기 위한 사업도 지금 스타트를 시작해서 이미 이번 달에는 이마트 24에서도 저희 리필 밴딩 머신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범 운영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린필 밴딩 머신의 버전이 보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그 시제품 개발 완료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쯤에는 그 양산 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24년도에는 저희가 편의점 쪽의 유통 채널을 활발히 확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마트 24와 세븐일레븐 이미 진출되어 있는 유통업체를 기본으로 해서 그 편의점 유통, 그 다음에 유통, 그 마트 유통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컨택하고 있는 곳이 뭐 빨래방, 그 다음에 주거 시설,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 프로덕트를 활발하게 확장해 나가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특히 밴딩 머신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본 시장이나 또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싶은 게 저희 25년도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B2C 모델, 그러니까 세제 판매를 수익을 하고 있는 매출을 주수익으로 하고 있는 B2C 판매 모델이랑 이 솔루션 형태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 B2B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사업 모델이 있고요. B2B 모델 같은 경우는 80% 정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B2C 모델은 20%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0대 설치 목표를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0대 설치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200대라는 규모감은 저희가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저희 한 월 7, 8만 정도의 사용자를 모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규모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이 가능한 형태의 규모감을 200대로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현재는 그 10억 이내 시드부터 출발해서 2025년도까지 35억의 그 200대 생산을 목표로 해서 투자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팀은 각각의 영역에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험치를 갖고 있는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외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저희 팀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린필 밸류체인입니다. 그린필 박스와 그다음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이으면서 사용자에게 리필 주기를 계속 전달하는 형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린필 컨테이너를 통해서 생산자와 제조자를 잇는 형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좀 합쳐지면서 쓰레기 없는 구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일 예정입니다.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금 재활용이나 여러 대체재를 개발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재사용 비즈니스, 사용자의 습관을 건드릴 수 있는 분명히 비즈니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목표 아래 좀 꿈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옥 CSO님이 발표자로 나오셨네요. 예,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심산벤처스 이승화 대표님.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발표 잘 해주셔서 내용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 조금 궁금한 게 있어. 아까 전에 밸류체인 장표 한번 볼 수 있네. 밸류체인 장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장인 것 같습니다. 그 앞장이요? 그냥 네. 질문을 드리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전반적인 내용은 제 자세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리테일 편의점에 판매를 하신 리테일에 있는 예를 들어 세븐일레븐이 고객사가 되는 겁니까? 이 기기를 구매를 하는? 네, B2B 모델에서는 세븐일레븐이 고객사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질문이 이제 다음 질문을 세븐일레븐이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얻는 베네핏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그 안에 있는 세제는 제 대표님 이제 장표로 봤을 때는 직접 제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안에 있는 세제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 넣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넣는 제조사의 그 세제들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궁금하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일반 판매가 아니라 이제 뭐 대표님 모델을 이용했을 때 베네핏이 뭔지가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마지막으로는 다시 이걸 사러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산다고 했을 때 사서 집으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그 플라스틱 대체하는 이제 완전 뭐 종이로 된 세제 용품을 사용하는 것 대비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순환 사용을 했을 때 얻는 베네핏이 어떤 게인지 그 세 개가 궁금하거든요. 네. 질문 개수가 좀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질문하신 B2B 상품 안에서 그 점주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 고객사인데요. 다 개별 그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분들 지금 저희가 10개를 진출하고 있는 점포들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이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저희와 그 친환경 그다음에 ES적인 가치를 통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해서 먼저 저희가 세 곳에서 운영 중이고요. 이마트랑 지금 10대 정도를 계약한 형태는 점주들 분들과 계약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 점주분들이 이걸 저희가 어떤 월 정액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운영 대행과 그 다음에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점주분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세제 판매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광고에 대한 광고 수익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제 제품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세제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규모 업체들, 직접 스튜디오에서 세제를 제조하시는 분들의 세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친환경, 유기농 세제이고요. 천연 세제, 재료를 정말 화학 재료를 쓰지 않는 그런 형태의 세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저희의 제품을 소개시켜 주신다는 입장으로 저희와 함께 요렇게 그 그린필 박스 안에서 세제를 서비스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브랜드 특히 저희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세제 브랜드가 있거든요. 대기업 브랜드 제품인데 신제품이 나오면 이 그린필 박스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충분히 이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간을 많이 쓰고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픽을 하시고 얘기를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대표님, 네, 이렇게 해서 픽이 바로 하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얘기하면 네, 될까요? 플랜티팜 네. 저희 멘토사 박 부사장님. 사실 지금 그 질문 드린 얘기가 그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사실은 저도 오늘 그 저희 처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그 풀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세제를 제가 보기에는 그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을 받거나 기존에 있는 친환경 세제를 공급받는 방법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큰 브랜드 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밴딩 머신을 브랜딩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매장에 진출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븐일레븐이 그 회사 차원에서 이미지를 위해서 그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내가 집어넣었을 때 세제를 파는 것보다 그 스페이스에서 매출이 더 나오면 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큰 것 같습니다. 지지 발언을 이렇게 불쑥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